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2등을 누가 기억해 주나? 라는 질문을 종종 봅니다. 누가 기억해 줄까요? 가장 치열하게 싸운 1등이 2등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 아파트, 1등 아파트만을 고집할 때 저는 1등이 아닌 2등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토호제 주간 통계, 이번에 전국 1위는 성남 분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쪽도 지금 상당폭 주간 통계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토호제가 아닌 지금 비규제 지역도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 국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지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내 집 마련을 갖다 더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장 분위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평생 부동산을 안 사는 이유, 유주택자들 너무 꼴보기 싫어서, 너무 미워서, 마주치기도 싫다, 재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진짜로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작년, 재작년에 행동하지 못해서 지각비를 내고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서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머뭇거린다고 하면 내년 올 하반기에 내 집 장만을 할 때 조금 더 지각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부동산 대토론회 지금 패널 논란이 핵심 쟁점 7가지가 지금 단톡방에서 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인 줄 알았던 패널의 반전, 경실련 위원장이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해가지고 실거주도 투기 발언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참석을 했었다고 하면 정말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친정부의 좋은 이야기들로만 많이 채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립 전문가의 대선 캠프 이력, 중립연구소 소장이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캠프 출신이었고 보유세 인상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 10억 초고가 지정 논란, 충남대 교수가 10억 이상 종부세 1% 인상을 제안해서 실수요자들이 폭발을 했다. 네 번째로는 대통령의 특정 유튜버를 지목했는데,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대표적으로 폭락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광수 대표 말 믿고 내 집 장만을 늦췄다가 지금 피보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닌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귀담아 듣지 않고 지금 대통령이 아예 특정 유튜버를 지목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의 발언권 편향 의혹도 규제 완화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규제 강화 파트만 발언 시간을 갖다가 상당 부분 많이 독식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대출 피해자 세트피스 논란으로 해서 대출 차단 피해자 질의 직후 대통령이 바로 지원 지시해서 연출 의혹이 불거지는데, 실제로 지금 2030 세대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좀 완화해달라는 이야기는 지금 듣지 않고 있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금 집단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길바닥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통령이 해주었다, 대통령이 이런 것들도 챙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청약 S3블럭 모기지론 관련해가지고 그 대출이나 제대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접수 민심을 갖다 외면했다. 대출 완화 요구한 사전접수 의견은 무시하고 증세 명분만 쌓았다는 비판이 폭발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부를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빨리 버리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라이트하우스도 진짜 미쳤다고 이재명 근저당 이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것도 짤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제로 자기 집을 파는데,
주인근저당으로 해서 이걸 매도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잘못됐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만들려는 부동산 판이에요. 상단은 세금, 중간은 대출, 아래는 임대, 월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 연결돼서 움직이고요. 지금 그동안 공급 확대는 시간을 갖다 벌면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끝난 다음 정부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연장된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도 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실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힘들 거라는 말씀, 민주당 정부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부익남님께서 부축대자는 기다리지 말고 지금 빨리 집을 사세요 라는 멤버십 전용, 회원 전용 영상을 갖다가, 제가 이 영상이 이제 회원 전용 영상이다 보니까 시청은 하지 못했지만 감사 스마일도 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작년, 올 초, 최근에도 1대1 상담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지금 기다리지 말고 대출 나올 때 내 집 정말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내 집 정말을 늦추면 늦출수록 기회비용이 더 커지고 더욱더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내 능력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선택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스마일이 본론으로 창능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신성철 님이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일부를 보유하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 이런 게 근본 있는 생각과 답변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게 보니까 버핏의 영상을 보다 빵 터졌다라는 그건데, 두 번째로 빵 터진 부분은 투자는 단순하다. 여기서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도박이 된다. 도박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엄청나다. 투자는 단순하다. 아니, 단순해야지 투자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투자는 상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거쳐가야 할 상수만 남겨두고 변수는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남은 상수만 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루트를 짜고 거기를 선점하고 기다리면 그게 투자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꼭 명심하시고, 내 집 마련이 투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투자가 아닌 실거주냐, 내 집 마련만큼은 실거주 투자가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서울 수도권의 내 집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로 서울이 가장 좋지만 나는 서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이나 약간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면 되고, 나는 수도권 1순환선 고속도로 안쪽으로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순환선 안쪽으로 내 집 마련하시게 되면 분명히 한 5년 후에 웃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왼쪽으로 서울 문상강고속도로에서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2027년, 28년 초가 되면, 내후년 초가 되면 아마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그래서 동쪽으로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 익산에서 파주 문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내 집 마련을 꼭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창능 관련해가지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릴 텐데요. 고양군, 이제 군 비행 안전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충수 제한 완화로 신도시의 사업성이 개선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동 일대 비행 안전구역이 해제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 일대 창릉 신도시의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 안전구역의 면적은 약 600만 평에 지금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전동 제11항공단 밀접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왔는데, 규제 완화로 이제 지역 개발, 특히 창릉 신도시의 층수 제한이 완화돼서 신도시 전체적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더 나아가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창릉 신도시 테크시티 포함해가지고 창릉역 중심복합 CM부지 1, 2, 3도 대기업들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화전동, 덕은동, 창릉동 포함해가지고 창천벨트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릉 S3과 S4블럭에 본청약은 꼭 하셔야 되고, 어제 사전청약 당첨자분이 저에게 이제 본청약을 했다라고 59 A타입이 당첨됐다라고 해서 문자를 갖다 보내주신 분께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자스마일을 믿고 또한 앞으로 고양시의 가치를 믿고 행동하신 분들은 조만간 더 기쁜 소식을 직면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서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한 3기 신도시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히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 시민들에게 환원돼야 된다라고 지금 한준호 국회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이런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서, 감자스마일도 항상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침 방송을 갖다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양시의 발전은 제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포함해서 많은 또 내분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모아서 고양시의 그런 미래, 또 고양시의 또 일자리라든지 기업 유치, 또 창릉 신도시에 더 좋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방송을 빌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창릉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결국 이것도 누가 살 것이라는 게 수요의 문제인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신에 서울 바로 옆에 쾌적하고 깔끔한 아파트 지어줄 테니까 여기 살면 어떨까? 그런데 여기 창릉 신도시는 제가 위례 신도시처럼 군부대를 갖다 해체하면서 만든 신도시고, 더 나가서 창릉은 창릉청과 북한산을 갖다가 지금 같이 끼고 있으면서 평지에 있고, 그리고 더 은평이라든지 마포를 갖다 맞닿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상암과 마곡의 배후 도시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창릉 신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감자스마일 생각은 단호합니다. GTX-A가 지금 개통해서 다니고 있고, GTX-A 3단계가 물론 조금 더 딜레이되고 내년 초로 또 딜레이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일단은 창릉 신도시 입주 전에 창릉역은 물론 2030년에 개통을 하지만 창릉 신도시는 분명히 그 파급 효과, 자차 접근성으로 마곡과 상암을 20분대로 30분대로 다닐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창릉 신도시에는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행 안전구역까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창릉 신도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려고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창릉은 서울에 대체제로 지금 설계된 신도시고, 서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싼 값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일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온전한 공공분양은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로또 분양인 S4블럭의 본청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쟁률이 치열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S3블럭, 물론 이 공유역 나눔형이긴 하지만 저는 S3블럭도 이왕이면 본청약을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가격은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서 결정되는데, 지금 서울 안에서 창릉이랑 입지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네 구축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5구 타입도 지금 수색이라든지 은평구만 보더라도 지금 12억, 13억을 갖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84 타입은 15억이고 대조 1구역은 아마 20억을 넘어갈 것이고, 창릉역 주상복합도 싸게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창릉 신도시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창릉에 무조건 본청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나는 창릉 신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도래울 마을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화정행신이라든지 원당까지도 그 금액,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선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감사선매를 찾아와서 유료 상담을 갖다 받으시게 되면
제가 솔루션을 드린다는 말씀을 진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솔루션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의 그런 고집과 본인들의 생각대로 지금 행동하다가 나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받고 더 좋은 선택을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상담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1년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상담 횟수 제한 없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공분양인데 좀 더 싸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공공분양을 이제 온전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되고, 3기 신도시 개혁위원회 발표가 올 하반기로 지금 딜레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보다 훨씬 싸지만 앞으로 서울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고 삼성역을 갖다가 10분대로 갈 수 있는 창릉 신도시의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라든지 창릉천 벨트의 아파트들은 너무너무 좋을 것이고, 더 나가서 창릉 신도시의 대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더 채워지면 지금의 창릉 신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앞으로 빠르면 2년,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3, 4년 후에 창릉 신도시를 갖다가 생각하는 분양가라든지 또 민간에서 공급하는 분양가를 보게 되면 놀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규모 수요층이 창릉을 서울의 대체제로 인정하는 순간, 물론 지금도 인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분양가는 그때가 가장 쌌다가 되는 것이고, 서울 바로 옆에 쾌적한 신축,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입지, 상암과 마곡을 떠나서 서울역, 용산, 그리고 삼성역, 강남까지도 이제 10분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의 창릉의 가치를 갖다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올댓고향 카페에서 창릉을 갖다가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부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창릉을 갖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들을 갖다가 여기에 좋다라는 이야기보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미 그 상품은 본인의 타겟층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이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이 창릉 신도시 지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 북한산부터 쭉 내려오는 이 창릉천 벨트에 있는, 창릉천을 끼고 있는 은평뉴타운부터 삼성원흥 기축 향동 이 덕은에 있는 이 6개, 앞으로 이제 창릉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6개 택지지구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도래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 스마일이 창릉역 이제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이제 GTX-A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3년, 4년, 5년 후를 내다보고 이제 창릉 신도시 수혜지인 도내동에 있는 또 원흥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갖다가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한국일보의 최은석 기자님께서 고향 창릉지구 개발 수혜 집값 상승세다. 제가 올 초만 해도 5구 타입이 지금 5억 중반에서 6억 사이였는데 지금 5구 타입은 이제 6억 중반에서 7억으로 지금 상승해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도래울에 있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5단지, 6단지, 7단지 아파트, 지금 5단지, 7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뭐 9억, 10억대로 지금 가고 있고, 실거래도 이미 10억 8천, 10억 5천도 7단지를 찍었고, 5단지 같은 경우도 9억 초반에 지금 실거래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단지는 지금 8억대 지금 실거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30년, 앞으로 이제 4년 정도 남아있는 2030년과 2031년을 갖다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의 5단지, 6단지, 7단지를 갖다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5단지, 6단지, 7단지를 갖다 들어가기에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2, 3, 4단지를 갖다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솔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릉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만약에 창릉 신도시의 84타입의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는지를 갖다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창릉 신도시의 5구 타입이 74 타입보다 훨씬 더 많고 84 타입보다 5구 타입이 더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창릉 신도시의 74, 84의 그런 희소성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창천 벨트에 있는 74나 84의 아파트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더 나가서 창릉 신도시의 74라든지 84의 아파트는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창릉역 GTX-A 창릉역이 개통하게 되면
진짜 15억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말씀을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제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기다려보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나는 원흥지구가 조금 내 생활 반경에서 조금 나는 출퇴근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나 지축, 그 다음에 향동 쪽으로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GTXA 3단계가 연신내로 이제 연결되는 그 순간이 올 연말이 될지 또 내년 초로 늦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 스마일이 이제 군 비행 안전구역 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창릉천 벨트 아파트의 미래를 앞으로 이제 바꿀 4가지 이제 핵심 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상한선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층수라든지 고도 제한 완화로 해서 기존에 있는 창릉 신도시의 가치도 좀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창릉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런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릉천의 블루베이 프로젝트와 시너지가 되는데, 북한산부터 지축, 삼성, 창릉, 한강을 갖다 있는 명품 수변축으로 지금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고도 완화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가서 화전역, 한국 항공대역 위쪽으로 해가지고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오게 되고, 현천동 쪽으로 해서 이제 창릉 신도시의 기업 이전 단지까지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대규모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창릉 CM부지에 진짜 대기업 뭐 LG라든지 아니면 하나라든지 SK, 그 다음에 삼성까지도 이제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배도타운 탈피라든지 자족 기능이 완성이 되게 되면 창릉 신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임대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로 이제 가지 않고 내 집, 내가 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창릉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도 이런 분위기로 확산될 거다 보니까 고소득에 있는 직주 근접 단지로서 탄탄한 방어를 하게 되고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니까, 오늘 제 방송을 우연찮게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덥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9억대, 10억대를 보더라도, 나는 종잣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지금도 5억대에서 8억대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그런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GTXA 창릉역이 들어오는 창릉역 중심 상업부지, CM부지에 이제 대기업이 확실히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면, 진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이제 창릉 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도려울 마을이라든지 삼성, 원흥,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향동, 지축까지도 좋은 분위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호갱론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삼성벨트, 창릉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들의 실거래 가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작년에, 그다음에 올 초에, 작년에 제가 창릉 천마을도 포기하지 말고 하라,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뭐 작년 장항 S1도 그런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창릉 S, 창릉 S1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는데, 제 이야기대로 안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대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디 이제 고양시, 특히 창릉 신도시 주변에 그런 많은 움직임이 또 감지될 것이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창릉천 벨트의 아파트를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는 시간이 올 하반기에 올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감사 스마일 이야기대로 꼭 행동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스마일이 창릉 S3과 S4 블럭 본청약을 갖다가 이제 할까 말까 기다리신 분들은 본청약을 갖다가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창릉 본청약을 갖다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창릉 신도시 주변에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면, 분명히 2년, 빠르면 2년이지만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는 웃으실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니까 제 말대로 꼭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